자, 과학에서의 1편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사람은, 자, 과학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정리해 볼게요. 과학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이 가해지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였을 때 힘 F라고 하고요. 이동 거리는 S라고 하죠. 자, 그래서 힘이 0이 아니고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도 0이 아니어야지만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 규칙에 맞춰서 한번 판별해 봅시다. 민서는 책상을 밀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S가 0이죠? 그럼 일은 0이고. 승엽, 짐을 들고 서 있는 버스를 30분 기다렸다. 자, 짐을 들고 윗방향으로 짐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S가 0이죠. 이동 거리 없는 경우. 얘도 일을 한 경우가 아니다. 동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책상을 밀었다. 자,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책상을 밀면 책상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책상이 미끄러지는 동안에 힘이 없는 거죠.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F가 0이면 일도 0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죠. 자, 동규도 일을 안 했고, 미령이는 책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얘도 일이 0이죠. 그 다음 현석이 바닥에 떨어진 출석부를 들어 올렸다. 자, 출석부에 힘을 줘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 거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석이는 일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똑같죠?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책상을 밀어서 뒤로 옮긴다. 힘을 줘서 밀어서 옮겼죠? 일을 한 겁니다. 수레를 밀어서 이동시켰다? 마찬가지죠? 일을 한 겁니다. 철봉에 3분 동안 가만히 매달려 있었다. 자, 내가 철봉을 붙잡고 힘을 줘서 매달려 있어야 돼요. 내 체중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매달려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철봉에 매달려 있으니까 일을 한 게 아니다. 가방을 들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 자, 가방을 들고 1층에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하든 계단을 통하든 지면에서 2층까지 높이 변화가 있었죠. 가방을 들고 있는 힘을 줬고 그 힘의 방향으로 가방이 높이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일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상자를 선반 위로 들어 올렸다. 마찬가지죠. 바위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힘은 주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얘도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경우 4번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경우는 3번과 6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의 양은 힘과 물체의 속력을 곱해서 구하는 거 아니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물체의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곱해서 구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힘의 단위, 거리 단위, 뉴턴, 미터 이 단위를 줄여서 혹은 줄 단위를 쓴다고 했죠. 니은 맞고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힘이 물체에 한 일은 0이다. 이동 거리가 없으면 일은 하지 않은 거죠. 맞고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수직이게 되면 한 일의 양은 0이 되는 거죠.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일 때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0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니은과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기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는 1kg의 물체를 들고 1m 들어 올렸죠. 일을 한 겁니다.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1m 걸어갔다. 자, 드는 힘이 들었지만 수평 방향으로 1m 걸어가게 되면 힘의 방향으로는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일을 한 경우가 아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 일을 한 경우가 아니다. 물체를 5N의 힘으로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물체를 힘을 줘서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얘도 일이 아니다. 그럼 일을 한 경우는 1번 기억 하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의 단위는 줄을 쓰는 거 맞죠?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0이다. 맞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으로는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이 작용한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일의 양은 0이다. 맞죠? 물체의 힘이 작용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의 양은 0이다. 맞죠? 50N의 물체를 10초 동안 들고 있으면 한 일의 양은 500J이다.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이동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데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6번.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그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경우에만 일을 했다고 한다. 맞죠?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맞죠? 무거운 짐을 들고 그대로 서 있을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맞죠?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요. 책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책가방을 들 때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있어야 되죠. 들려면. 그래서 중력에 대한 힘은 주고 있지만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 틀린 말이죠. 수레를 경사진 산길에서 밀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하였다고 말을 한다. 자, 수레를 경사진 비탈면을 따라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갔다. 자, 올라가게 되면 이 수레를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을 한 거다. 이때 수레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중력인데 내가 밀어주는 힘의 일부분은 중력에 해당하는 힘 일부분을 수레를 미는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도 높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1N의 힘으로 1m 이동시킬 때 한 일은, 자, 1N의 힘 곱하기 이동거리 1m 해주면 1줄의 일을 했다라고 한다. 우리가 배웠죠? 1번. 보기에서 일의 단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야 되니까 힘의 단위와 거리 단위를 곱했는 뉴턴미터, 일의 단위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뉴턴미터를 한 가지 단위로 줄이라는 단위를 또 쓰기도 한다고 했죠. 보기에는 줄이 없으니까 답은 디귿 하나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부터는 일의 양을 직접 구해보는 문제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림처럼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2kg짜리 물체를 5N의 힘을 줘서 3m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구할 때는 W는 Fs. 자, F 값은 5N, 이동 거리는 3m. 자, 요렇게 W는 Fs 적어 놓고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 3, 15 단위는 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는 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3줄 찾으면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인가요? 자, 10번 문제. 자, 10번. 그림처럼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질량 10kg인 물체를 50N의 힘으로 5m를 끌어당겼대요. 자, 그러면 한 일의 양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50N의 힘을 썼죠? 곱하기 5m 이동시켰죠? 그럼 얼마예요? 250줄. 자, 그래서 250줄 찾으면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인 물체를 2m 높이의 선반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의 양은 그랬습니다. 자, 일의 양은 Fs,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인데요. 10kg짜리 물체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느냐? 최소한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요 힘은 곧 중력, 물체에 작용한 중력, 즉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무게가 되고 곱하기 이동한 거리 2m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kg짜리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죠. 뉴턴, 힘의 단위 뉴턴.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10 뉴턴이고 이동한 거리는 올라간 높이 2m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98 곱하기 2니까 196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5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12번. 그림처럼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나무 도막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20N의 힘을 주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한 일의 양은, 자, 일의 양은 Fs인데 20N의 힘을 줬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대요. 이동 거리가 0m예요. 그럼 얼마? 0이다. 0줄이다.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깊이가 5m인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다. 물이 담긴 두레박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드는 힘이 50N이고 시간은 10초가 걸렸을 때 두레박이 한 일의 양은 그랬습니다. 뭐 시간도 주고 많은 정보를 줬지만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을 할 때 사용한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되죠. 자, 50N의 힘으로 들어 올렸다고 했으니까 50N 곱하기 5m 깊이가 5m인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렸죠. 그러면 5m, 퍼 올린 높이 5m, 그러면 250줄.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14번. 질량이 10kg의 물체를 수직으로 서서 50cm만큼 들어 올린 경우에 한 일의 양은, 자, 14번 조심해야 돼요. 질량이 10kg의 물체를 이렇게 서서히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를 들어 올렸냐? 50cm를 들어 올렸대요. 그러면 내가 준 힘이 한 일은 Fs. 나는 10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10kg짜리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 구해가지고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S를 하면 되는데 거리. 자, 무게는 10kg짜리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10 해주면 된다고 했죠. 뉴턴.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는 50cm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의 단위, 줄 단위를 쓰려면 반드시 힘은 뉴턴 단위여야 되고 거리 단위는 미터 단위여야 돼요. 근데 얘는 50cm잖아요. 그래서 50cm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미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cm를 미터로 고치려면 100으로 나누면 되죠. 100분의 50m.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 10 날아가면 9.8 곱하기 5라는 뜻이네요. 9.8과 5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들기겠습니다. 9.8 곱하기 5는 49줄이네요. 49줄. 3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영희는 10kg짜리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10m를 걸어갔대요. 영희가 물체에 준 힘의 크기는 10kg짜리 물체를 들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영희가 사용해야 되는 이 힘은 물체의 무게가 되겠고 수평 방향으로 10m를 걸어갔으면 일의 양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윗방향인데 물체가 이동한 방향은 수평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동한 거리가 0이니까 일은 0이다. 그래서 일이 0인 경우에 힘만 찾아주면 되죠. 자, 힘은 1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10kg에다가 9.8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98N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자, 그림 가와 같이 바닥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5N짜리 물체를 1m만큼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에 나처럼 수평 방향으로 5m만큼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대요. 자, 가는 중력에 대해 일을 했죠. 맞아요. 가에서 한 일의 양은, 자,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얼마의 힘이 들었어요? 들어 올리려면 물체의 무게만큼 5N 곱하기 1m를 들어 올렸네요. 그러면 몇 줄? 5줄. 자, 5줄의 일을 한 거죠. 2번 틀렸고 1번은 맞고. 자, 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만큼인데 문제에서 질량을 주지 않고 물체의 무게를 바로 줬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무게니까 5N.
예, 틀렸네요. 나는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한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힘은 위쪽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얘는 일이 0이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나에서 한 일의 양은 나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그림처럼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었어요. 용수철 눈금이 10N을 가리키고 있대요. 용수철 저울이 일정한 눈금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 3kg짜리 물체를 끌어당기는 동안에 이 10N이라는 일정한 힘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 용수철 눈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3kg짜리 물체를 10N의 힘으로 5m 끌고 갔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의 양을 계산하면 Fs, 힘은 10N이 되고요. 이동한 거리는 5m가 되죠. 그래서 50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일은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18번. 그래프는 일정한 힘을 주어서 물체를 이동시킬 경우에 이동 거리와 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 아래쪽에 요 빗금친 부분, 자, 빗금친 면적인데 오타 났네요.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한테는 수정된 문제지를 줄게요. 자,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자, 면적 사각형이잖아요. 면적 구하는 거 써봅시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한 건 뭐죠? 1이죠. 그래서 물체한테 한 19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에 20N의 힘을 계속 주어 10m 이동시켰다. 한 일의 양은 자, 일의 양은 Fs 힘 내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요 힘 주면 되죠. 내가 준 힘 20N 곱하기 이동한 거리 10m 해주면 200줄 나오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물체의 한 일의 양이 1줄인 경우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무게가 1N인 물체를 1m 밀었어요. 자, 다른 종이에 좀 풀게요. 자, 무게가 1N이에요. 얘를 이렇게 밀었어요. 힘을 가해서. 그래서 1m 이동을 시켰대요. 자, 일의 양은 Fs. 자, 근데 1N짜리 물체를 미는데 내가 사용한 힘이 얼만지 몰라요. 그래서 힘은 모른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1m다. 그럼 힘을 모르니까 정확한 일의 값을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1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얘는 알 수 없다. 자, 2번. 1kg의 물체를 1m 당기는 일. 똑같은 상황이죠. 질량이 1kg이면 중력은 9.8N이에요. 물체의 무게는. 그렇지만 이 물체를 1m 당기는 동안에 내가 준 힘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체중이 60kg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 말고 박스라고 합시다. 자, 100kg짜리 박스가 있어요. 우리 이거 못 미나요? 밀 수 있죠.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밀면 우리 이 박스 밀려요. 이 박스 100kg짜리 만큼의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주지 않아도 물체는 밀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한 힘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자, 그럼 3번. 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들어 올린다. 얘는 구해봅시다. 1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힘은 들어 올리려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되죠. 자, 물체의 무게는 많이 했잖아요.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이동한 거리 1m.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9.8줄이 되죠. 3번은 9.8줄이니까 틀렸다. 자, 4번은 무게 1N인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한 1. 오, 이거 쉽네요. 자, W는 Fs. 자, 1N의 힘으로 1m 들어 올렸다. 그러면 1줄 맞네요. 4번이 1줄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물체의 1N의 힘에 작용해서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시키면 일은
0이 되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20번 문제는 실수하기 참 좋은 헷갈리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 집중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1번. 질량이 10kg인 물체에 줄을 매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10m 끌고 가는데 해준 일의 양이 800줄이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문제 응용편 나오네요. 자, 10kg짜리 물체에 줄을 매어가지고 10m를 이렇게 끌고 갔대요. 근데 내가 해준 일의 양이 800줄이래요. 자, 이 800줄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끌고 가는데 사용하는 힘과 이동한 거리 곱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800은 내가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10m. 자, 그러면 요 줄 단위 써줄게요. 뉴턴. 자, 그러면 여기서 F는 어떻게? F가 얼마면? 힘이 얼마면 한 일의 양이 800이 나올까요? 그렇죠. 80N이 되겠죠?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5kg짜리 물체에 용수철을 연결해서 50cm 일정한 속력 50cm를 이동시키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서서히 끌어당겼는데 눈금이 계속 10N이에요. 이거 어디서 풀어봤다. 어디서 풀어봤지? 요 앞에 17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요. 질량이 아까는 3kg이고 이번엔 5kg이라는 것만 다르지 어차피 용수철의 눈금이 10N이면 내가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데 사용한 힘의 크기는 10N이에요.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50cm. 50cm는 미터로 고쳐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50m. 자,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100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남는 거 남네요. 5줄.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22번은 아까 전에 17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말만 조금 바꿔놨네요. 자, 23번. A, B에 들어갈 말,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고요. 이동한 거리는 미터를 씁니다. 뉴턴과 미터 단위를 곱했는 단위를 한 가지 단위로 바꾸어서 쓰죠. 줄이라는 단위로.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용수철 저울에 무게를 알 수 없는 어떤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0.5m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의 양이 20줄이다. 자, W는 FS인데요. 일의 양이 20이 나왔대요. 힘은 몰라요. 근데 이동한 거리가 0.5m래요. 자, 그럼 힘은 요 식에서 구할 수 있죠. F는 0.5를 이쪽으로 보내면 20. 그러면 얘는 40N이 되겠습니다. 4번. 이 계산기 안 쓰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자, 25번.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2m 일정한 속력으로 2m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49줄이다. 아, 이 문제 조금 한번 꼬아진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금방 풀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의 양은 FS 49줄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힘 F 곱하기 들어 올려진 높이 2m. 그럼 F가 얼마란 뜻이에요? 2분의 49N이란 뜻이죠. 자, 근데 물체에 작용한 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량을 묻고 있어요. 즉,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해야 하는 힘은 물체의 중력, 즉 무게만큼을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인지를 구했어요. 자,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이잖아요. 질량 곱하기 9.8. 그럼 무게가 2분의 49 나왔어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질량 M이라고 적을게요. 질량을 나타내는 과학에서의 기호는 이 스몰 m을 씁니다. 곱하기 9.8. 그러면 M은 얼마냐? 9.8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2 곱하기 9.8분의 49가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을 하면 자, 요거 4.9로 만들면 10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9와 9.8은 2배 관계니까 얘 없어지고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2 곱하기 2는 4분의 10이 되죠. 4분의 10은 얼마인가요? 2.5인가요?
2.5. 오, 저 오늘 산수 되기 잘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 26번. 자, 26번 문제 조금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자, 짜잔. 26번 새로운 종이에 가져왔습니다. 자, 26번 할게요. 26번. 어떤 사람이 3m 높이의 계단까지 올라갈 때, 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지면에서 이 계단의 높이가 3m래요. 여기서까지. 자, 한 일의 양이 750줄이다. 몸무게는, 자, W는 FS. 일의 양이 750이에요. 이 사람의 몸무게와 이 사람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의 체중만큼의 힘이 들었겠죠. 자,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3m. 그러면 F는 3분의 750. 아, 이거 더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분의 250이면 250, 250N. 자, 4번 나오네요. 오늘 산수 잘 됩니다. 아주 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세 학생이 다음과 같이 일을 했을 때 해준 일의 양 봅시다. 정상인은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올려놓았다. 자, 그러면 일의 양 다른 종이에다가 할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10kg짜리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대요. 1m. 자, 그러면 W는 FS. 자, F는 1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10 곱하기 9.8에서 무게를 계산해주면 되죠. 곱하기 1m.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98줄이 되겠네요. 가는 98줄이 됩니다. 3, 4, 5번 다 98줄 구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상엽이는 질량이 10kg짜리 물체를 들고 복도를 따라 50m 걸어갔다. 얘는 물체를 위로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일이 얼마? 0인 거 되겠네요. 자, 나는 0이네요. 자, 그리고 태희는 질량이 10kg짜리 책상을 10N의 힘을 들여서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1m 이동시켰다. 일이 있네요. FS 10N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으니까 10줄의 일을 한 거네요. 10줄. 그래서 모두 맞춘 사람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중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를 서서히 들어 올리려면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내가 사용한 힘이 일을 하게 되면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하면 되죠.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1 하면 9.8N. 얘도 맞는 말이네요. 자,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에 비례한다. W는 FS인데요. S를 2배로 들어 올리면 일도 2배가 되는 거 맞죠? 3번 맞고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마찰력에 대해 일을 한다.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내가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려면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주어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얘는 틀린네요.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자, W는 FS다. 질량이 m인 물체에 중력, 무게만큼의 힘을 주어서 h만큼 들어 올려야 되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m.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 h를 곱하면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9.8 mh가 되는 겁니다. 5번 맞고요. 28번에 4번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장. 자, 29번은 질량이 2kg인 물체를 천천히 10m 들어 올렸습니다.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자, W는 FS. 2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나는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 2kg. 그리고 들어 올린 높이 10. 해주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요거 하면 19.6 곱하기 10이니까 196줄 되겠네요. 오늘 산수 진짜 잘 된다.
보이죠? 자, 30번. 그림 가는 5kg의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면을 따라 20N의 힘으로 1m 이동시킨 것을 1m 이동시킨 것을 나타내고 나는 5kg짜리 물체를 1m 들어 올린 것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가를 한번 볼게요. 5kg짜리를 20N의 힘을 주어서 1m 이동시키며 가에서 한 일의 양은 힘 20 곱하기 이동한 거리 1 해서 20줄의 일을 한 거네요. 20줄. 자, 나는 5kg짜리 물체, 똑같은 5kg짜리인데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W는 Fs인데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 그래서 5 곱하기 9.8 그리고 곱하기 들어 높이 1 해주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아, 이건 해야 되겠다. 5 곱하기 9.8은 49네요. 49줄. 앞에서도 요거 한번 곱하기 계산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에서 한 일의 양은 20 곱하기 20N 곱하기 1m이다. 맞죠? 자, 나에서 한 일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 해서 무게 구하고요. 곱하기 1m. 맞죠? 가는 마찰력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경우이다. 자, 28번에서 요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마찰력 언급을 안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내가 20N이라는 일정한 힘을 계속 주어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동안 지면과의 마찰력이 작용하며 사실 지면과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내가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마찰력만큼의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물체가 끌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힘은 마찰력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마찰력에 대하여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맞는 내용이고요. 나는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경우다. 맞죠? 지면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들어 올리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경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한 일의 양이 나에서 한 일의 양보다 많나요? 나에서가 49줄 더 많네요. 요거 틀렸네요. 5번 틀렸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조금 심한 내용인데 이 문제를 풀 때 마찰력에 대하여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어렵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에서 현재는 마찰력에 대항한 힘을 굳이 알지 않아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 3번 문장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건너뛰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두면 좋겠죠. 자, 31번. 그림은 수평면에 놓여있는 어떤 물체에 용수철 저울을 걸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잡아당기는 모습인데 40cm만큼 잡아당기는 동안 2줄의 일을 했대요. 그러면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내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저울의 눈금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W는 Fs. 한 일의 양이 2줄이래요. 저울에 나타나는 힘 몰라요. 곱하기 이동한 거리 40cm, 5cm는 무조건 미터로, 그래서 100분의 40.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서 F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F는 5 뉴턴 되겠습니다. 1번.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도 잘 됩니다. 오늘 산수. 자, 32번. 보기에서 일의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요 종이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가 먼저 계산해 봅시다. 무게가 10N인 물체를 20N의 힘으로 2m 끌어당겼다. W는 Fs인데 내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한 힘을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무게가 10N이든 100N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20N으로 끌었어요. 2m를 끌었어요. 그럼 한 일의 양은 얼마? 40줄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5kg의 물체를 2m 들어 올렸어요. 자, W는 Fs. 5kg짜리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5kg짜리 곱하기 9.8, 이게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죠.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2m. 자, 요거 계산하면 98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책상을 바닥과 나란하게 20N의 힘으로 1m 끌고 갔다. 자, 책상을 밀고 갔어요. W는 Fs. 얼마의 힘으로 밀었나요? 20N의 힘으로 1m 밀었어요. 그러면 20줄의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일을 가장 많이 한 게 누군가요? 나가 가장 많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다. 자,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 3번에 있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33번.
그림과 같이 10N의 물체를 3m 높이에서 낙하를 시켜요. 지면으로 떨어졌다.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중력이 얘를 끄집어당긴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직접 일을 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 10N, 무게 나왔죠? 10 곱하기 이동한 거리 3m 해주면 30줄이다. 중력이 한 일의 문제는 처음 나왔네요. 자, 34, 35, 36번 문제는 약간 심화 내용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34번은 경사면과 통나무를 이용해서 피라미드 건설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1m 이동하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이 0인 사람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를 들고 있죠. 통나무에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들어 올리는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이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힘이 한 일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B, C, D, E를 한번 볼게요. B와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서 수레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는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죠. B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도 통나무를 들고 위로 올라가죠. 자, 통나무를 들어 올리려면 통나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일단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한 힘을 줬고 그 중력에 대항하는 힘의 방향으로 지면에서부터 경사진면을 올라갔으니까 높이의 변화가 생기죠. 힘의 방향으로 높이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C도 일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D 마찬가지로 수레를 밀어주게 있고 E는 수레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경사면을 따라서 수레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에 높이 변화가 있죠. 중력에 대한 힘을 얘들은 주고 있고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그 방향으로 물체의 높이 변화, 이동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D, E 모두 일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철수가 한 개의 무게가 50N인 상자 20개를 2층으로 옮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폭은 30cm고요. 계단의 높이는 20cm예요. 그러면 지금 계단이 몇 개냐 하면 여기 1층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계단을 올라갔죠. 그러면 높이는 얼마를 올라갔느냐? 요 계단 한 칸의 높이가 20cm니까 10계단이면 200cm네요. 즉 2m를 올라갔습니다. 지면에서부터 높이 2m 위치로 물체는 올려졌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를 이동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주면서 물체를 높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로는 일을 계산할 수가 없어. 일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이렇게 해서 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 옮기는데 필요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FS 해서 물체의 무게가 50N이라고 했고 이 1층에서부터 2까지 올리는데 계단의 높이가 2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한 일의 양, 상자 하나를 계단 위로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100줄입니다. 자, 그런데 계단 상자가 총 몇 개냐? 20개에 해당되죠. 그러면 1의 양은 100줄 곱하기 20번을 해야 되죠. 그래서 2000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이런 계단에서 20N인 가방을 들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수평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가방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항하는 힘, 이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줘야 되죠. 그리고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주었고 물체는 B 지점까지 5m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힘은 여전히 들어야 되니까 위로 주는데 이동하는 방향은 수직.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이 경우에는 힘이 한 일이 없다. 그래서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게 되고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한 일의 양이 0이다. 그래서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동안 중력에 대하여 한 일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면 힘은 내가 가방을 들어 올렸는데 무게가 20N짜리래요. 그래서 가방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몇 미터죠? 5m. 아니요? 여기 몇 미터죠? 안 보이네요.
여기 몇 미터지? 여러분 보이나요? 아, 이거 5m네. 5m, 이것도 5m. 5m. 자, 그래서 5m 해주면 100주. 자, 그래서 100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4, 35, 36 경사지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문제는 좀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여러분들이니까 이 내용 어려워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